나는 꼼수다의 인기 돌풍과 대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팟캐스트는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팟캐스트는 모두 3,971개로 말 그대로 열풍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나꼼수를 중심으로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타파, 라디오 반민특위 등 수많은 정치, 시사 팟캐스트가 등장하였습니다. 아이팟의 팟, 브로드캐스트의 캐스트가 합쳐진 팟캐스트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종편들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진영의 목소리, 적어도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팟캐스트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한 대한 언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팟캐스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게 했고, 청취자들은 지식의 습득에 멈추지 않고 소모임을 만들어 집회와 봉사를 하는 등의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안 갖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됐고, 집회 같은 데도 나가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도 좀 갔다 오게 되고, 그랬던 거죠. 딱히 우리가 봉사를 주로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 참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활 이거 중요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고 오는 의미가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외된 계층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뭔가 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서 조그마한 의무가 아닐까. 라디오 반민특위를 진행하는 강현분 씨는 팟캐스트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현안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대중의 다양한 여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팟캐스트 하면서 정치 팟캐스트 말고 다른 팟캐스트도 많이 듣는 편인데, 이게 뭐 주류 문화가 아니었던, 예를 들면 인문학이라든가 뭐 미술사라든가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팟캐스트의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존재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포털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언론사와 달리 팟캐스트는 직접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V는 켜기만 하면 바로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팟캐스트는 청취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진행자들은 팟캐스트를 항상 찾는 마니아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극적인 언행과 주장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아닌 같은 입장을 공고히 하는 데 그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달리 광고가 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일반인들은 장비를 대여하는 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방송 같은 경우가 사실 100만 명이 다운로드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4천만이라고 한다면 물론 겹치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팟캐스트가. 인기에 비해서.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처럼 광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팟캐스트는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인기 방송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방송이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수익 구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팟캐스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 후 국민TV에 대한 논의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게 뭐 공중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듣고 또 그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게 그래서 좀 이 팟캐스트도 좀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크게 갔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국민TV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다운 언론에 출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팟캐스트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것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찾아 듣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방송을 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콘텐츠만 있다면 누구든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채널 M의 김민식 PD는 네트워크만 가진 이들에게는 지옥, 콘텐츠를 가진 이들에게는 천국이 열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와 청취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팟캐스트의 차이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심도 깊은 토론과 특정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의 공유에 초점을 두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저는 소외계층, 스마트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네. 아니면 학생들 이런 분들은 팟캐스트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려운 거죠. 팟캐스트 진행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라디오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예, 그래서 쉽게 역사를 풀어줘서 뭐 주부나 노인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진행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코너를 많이 늘리고 팟캐스트가 대선을 기점으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대선 후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팟캐스트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팟캐스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 팟캐스트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